지난 주말 우리가 편히 쉬고 있는 사이에 뉴욕 증시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는데 연준이 당장 금리 인상 폭을 0.5%로 다시 키우는데 트리거가 될 물가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CPI에 이어서 연준이 가장 신뢰한다고 밝힌 PCE 인플레이션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2월 달 당시 연준 대 인플레이션 배틀은 철저하게 연준의 패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CIO는 이번 PCE 결과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두어 세 번 완료한 뒤에 빠르게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요. 또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는 밑그림이 완전히 그 색깔이 바뀌어 버렸다고. 이번 PCE가 가장 현실적인 지금 그림 색깔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페더레이드 에르메스의 필립 올란도 투자 전략가는 특히 근원 PC라고 하는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이게 매우 실망스럽게 나왔다는 게 더 우려가 된다면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정말 끈질기고 지속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점도가 인플레이션의 점도까지 따져야 돼요. 뭐 엔진오일도 아니고. 하여튼 그 끈덕짐이 연준의 능력치를 뛰어넘어 버린 만큼 이제는 연준 긴축도 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재 시장 주변에 번지고 있고 또 증시는 앞으로 몇 달간 더 하락할 것 같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10월 저점을 쉽게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까지 지금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FMC만 해도 월가의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연준하고 연준 의장 그 제롬 파월 개무시했었잖아요. 뭐 어차피 인플레이션 분명히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누가 뭐래도 내리막길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제발 우리의 행복을 깨지 마라. 우리 소확행 매수를 방해하지 말라. 요딴 식으로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가 사람의 혈압에 항상 비유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고혈압 잡겠답시고 아주 그냥 다이어트를 사람 숨이 넘어갈 정도로 잡아 돌리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 되니까 빈혈이 와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기 직전이 됐어.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이어트 강도를 좀 줄여주면서 영양 섭취를 조금 늘려줬더니 겨우 어떻게 이제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다고 고혈압이고 빈혈 증상이고 이제 다 끝났다고. 나 이제 건강 체질 됐다고 막 좋다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 거기다가 웬일인지 이번 겨울이 춥지도 않아. 그래서 신나게 싸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먹고 군것질하고 운동은 또 안 하고 전처럼 생활이 돌아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또 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주치의 입장에서는 요요가 더 무섭다고 야 이번에는 아예 그냥 숟가락들 힘도 없도록 혹독하게 잡아돌리겠다고 막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달려들 태세인데 거기다 이제는 이 다이어트하는 이 친구의 부모님도 안티로 돌변해가지고 저번에 쓰러지고 막 그랬을 때 그거 다 헐리우드 액션이었다고. 그동안 하도 잘 먹고 다녀가지고 얘가 생각보다 체력 무진장 좋다고. 그래서 이제 더 잡아 돌려가지고 중간에 힘들어해도 봐주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난리 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주치의가 연준 의장이고 더 잡아 돌리라고 옆에서 패는 게 월가의 유태인 자금줄인 대형 금융사들입니다. 마침 주말에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 진짜 이 골드만삭스 CEO라는 타이틀하고 이름하고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수가 있나요? 황금 양말의 관리자가 솔로몬이래. 하여튼 이 골드만삭스 CEO가 자기네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2월 28일 날 2월 마지막 날 인베스터 데이 행사 개최를 할 건데 여기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티키어.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고 찔기다고. 이게 이제 우리 그 산소의 벌초라고 하면은 진짜 아카시아나 칡 같은 거 정말 그 뿌리가 그 끈질김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럼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예 그냥 뿌리를 잡아 뽑거나 진짜 독한 약을 쳐야 된다. 그래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대표는 인플레이션보다 연준이 더 끈질겨지든가 아니면 더 독해져야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연준 금리 인상이 higher and longer 이 시나리오를 놓고 여기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월가 대표 금융사 골드만삭스 CEO는 무슨 커피 사 먹을 돈도 아껴서 주식 사라. 애들 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 다 사줘라. 집 사지 말고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주식 사라.
이딴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다고 그거를 우리가 마련하겠다고 하잖아요. 전 진짜 기회가 되면은 그 미국인 제이모 씨가 했던 얘기들 쭉 모아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 골드만삭스 CEO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네 미국인이면서 월가에서도 일한 적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어. 대답은 뭐 뻔하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여튼 근데 진짜 소름인 거는 이 골드만삭스 CEO 팟캐스트 녹음 날짜가 2월 22일입니다. 그게 지금 주말에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번 PC 나오기도 전에 그 전에 CPI만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맞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튼 월가에서도 지금 막 제롬 파월을 자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애 이름이 미국이야. 얘 그 주치의이자 다이어트 전담 과장님 그 제롬 파월 밑에 스탭들도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자고 막 눈에 같이 쌍심지 켜고 막 지금 들이대는데 그게 바로 연준 임원들이죠. 금요일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고 장기 고금리로 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번처럼 단기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길질을 후리니까 애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걱정하는 신세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정말 다이어트에 있어서 사람 피 말리는 거 있죠. 뭐 티스푼으로 밥 먹기, 국 먹기, 그다음에 젓가락을 짝대기 하나 요걸로 반찬 먹기, 찍는 거 안 돼. 그리고 밥상을 런닝머신 위에 차려놓고 끼니 때마다 먹이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태움급의 약불로 은근히 쫄라들게 만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살도 빼놓고 혼도 빼놓고 이렇게 하자고 발언을 했는데 야 수잔 콜린스 이름만 보면 얼마나 참 온화하고 스윗한 그런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거의 SM적인 견해를 드러냈네요. 다음 원래 이제 연준 내 매파의 대명사 제임스 블라드. 근데 이분 올해는 투표권이 없어가지고 아마 행사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금요일 연설에서 연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연착륙으로 미국 경제를 귀환시킬 거라고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 가장 센 언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와 이분은 정말 눈썹이 어디 저기 답심리에 있는 사우나에서 시술을 받았는지 하여튼 너무 강렬한 눈썹 문신. 진짜 척키 엄마 아닐까요 별명이? 아 근데 참 저번에 댓글 보니까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연준 임원 눈썹을 가지고 얼평을 하냐고 그러는 너는 뭐 잘생겼냐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 저처럼 이렇게 눈꼬리가 처지고 거기다 이렇게 안경 뚱인 애들은 진짜 눈매가 올라가고 이렇게 눈 쪽이 강렬한 분들이 부러워서 그래요. 하여튼 이 로레타 메스터 누님은 해째충으로 비해가지고 아 내가 얘기했제 이게 해째충인데 아 그래서 내가 지난 2월 1일 FMC 때 금리 0% 올려야 된다고 했제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 뒤로 나온 인플레 지표들 보라고 전부 미쳐서 날뛰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5% 위에서 쭉 유지되어야 한다. 당장 뭐 3월에 얼마를 올리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5% 위로 올려가지고 적어도 올해는 도로 내리는 일 없이 쭉 그렇게 고금리로 가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비 무료, 제주 및 도서산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아 그러나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내일은 2월 27일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월요일이자 이번 2월 달의 마지막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일정 보시죠. 사실 내일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어서 솔직히 하루 종일 웬만한 뉴스는 다 그냥 묻혀버릴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산업부는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공개하는데 이제 리오프닝에다가 마스크까지 벗고 또 일본, 중국 관광객들까지 본격적으로 몰렸던 1월 달에 우리 백화점, 면세점 등등 1월 매출을 잘 보면은 올해 연간 매출 회복 강도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을 겁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는 장관께서 직접 폐지 재활용 업체 방문해가지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처리 현황을 체크합니다. 이건 이제 증시에서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이런 테마로 연결이 되고요. 이거 참 주기적으로 계속 매기가 돌아오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2023년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스마트팜 그리고 콜드체인 테마주가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한국은행이 저 정말 그 혼탁하고 그 진흙탕인 정치권 뉴스들을 뚫고 뉴스 플로우에 마침내 장식을 할 바로 내일이 그런 날로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2023년 1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이거는 그냥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민간 포지션이 어떤지 확인만 하면 되고요. 진짜 핵심은 내일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목이 로봇 도입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은행도 드디어 인공지능 AI 로봇 이 분야에 본격 진출을 합니다. 이건 이제 증시 테마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우리말로 공장 자동화 설비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가 연결됐죠. 자, 내일 월요일 미국에서는 1월 내구재 주문하고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2월 달라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연준의 필립 제퍼슨 이사가 또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면서 입을 털 예정인데 뭐 뻔하죠. 제가 한번 연준 임원 연설 내용 예측해 볼까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우리가 할 맨데이트, 그 과업은 아직 남았다. 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파월 형님하고 FMC 앞에서 내 주식 얼마 올랐네. 이걸로 차 바꿔야지. 뭐 그리고 멀쩡한 소파랑 집에 테레비 냉장고도 바꿔야지. 그리고 이제 주식 조금만 더 오르면 직장도 때려쳐야지. 니들 말이야. 어디 가서 나 같은 인재를 그 돈 주고 쓸 수 있나 한번 뼈저리게 후회 좀 해봐라.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니네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이랑 긴축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발 우리 좀 자극하지 좀 말고 돈 번 티 좀 내지 말고 주가 좀 마음대로 올려놓지 좀 말아라. 그러다 니네 잘못되면 우리가 바이든한테 잡돌이 당한다. 그리고 또 바이든 만약에 재선 안 되고 미국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은 바이든 부자는 손잡고 감옥에 간다. 그럼 또 저번에 그 위키리크스 그 줄리엣 아산지인가 뭐 뭔지 아산시에 사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 사람 폭로했을 때처럼 미국 전체가 한번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눈치 좀 챙기라고 이런 말을 연준 필립 제퍼슨 이사가 최대한 은유적으로 점잖게 하겠죠. 다음 미국 시간 월요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야 진짜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 최고 수혜주로 꼽혔더니니까 과거형이죠.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 커뮤니케이션즈 4분기 실적이 월요일에 공개됩니다. 정말 여기 주가는 코로나보다 리오프닝이 더 무서워가지고 그 리오프닝 병에 걸려서 지금 완전히 맛이 가서 뻗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싸게 사면 죽는다고. 자꾸 뭐 나스닥은 신이네, 미국 주식은 가치 투자가 무조건 성공하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삼성, SK, LG 이런 대기업들이 다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기업이 어디예요? 바로 제네럴 일렉트릭, GE, 전구 발명한 에디슨이 세운 회사. 거기가 사업 모델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처럼 진짜 별거 다 했거든요. 금융, 제조업, 뭐 유통, 방산, 군수, 소비재 다 했어 하여튼. 근데 놀라운 건 GE의 그 90년대 주가를 한번 보세요. 그거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 정말 관뚜껑 열고 들어가서 누웠어.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미국 빅테크는 안 그렇다고? 인텔 주가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장기 투자 들어갔으면 이거 진짜 애들 사교육 안 시키고 인텔 주식만 계속 사주고 집안 내에 정말 참극 일어납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 미국에서는 러우 전쟁 직전에 워런 버핏이 귀신같이 매수했던 정유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실적도 이날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워런 버핏은 한박 웃음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권의 책도 투자 지침서도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편은 오늘 저녁, 한 편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의리로다가
한 편 시청하셨으면 또 다른 한 편, 2편도 함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